2022년 11월 7일 월요일 오후 6시 5분 FC 안양 23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관입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가 2주간의 휴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기간 때문에 자주 쉬었는데 중간고사는 다들 잘 보셨나요? 잘 본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실히 잘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시험을 거의 안 봐서 평할 게 없네요. 본인이 제일 늦게 끝나지 않았나요? 한 개가 늦게 있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주 쉬었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성관이는 잘 놀았죠? 그동안. 아주 그냥 재밌게 놀았죠, 저는. 부러우신가요? 많이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지금 D- 몇이죠? 24일 남았습니다. 오. 좆됐다. 마냥 이제 불쌍하더라고요, 또 성관이가. 또 이제 또 생색을 좀 내자면 제가 이제 또 휴방날 불러가지고, 밥도 먹이고 했죠, 제가.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뭐 시험을 다들 뭐 그렇게 잘 봤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방송을 할까 싶었기도 한데, 기말고사 때 잘 보면 되니까요. 네, 만회 가능합니다. 그렇죠. 항상. 네, 월드- 기말고사 찢어야죠. 네. 월드컵 잘 보고, 기말고사를 이제 잘 보면은, 다시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은 준석이가 결장합니다. 왜죠? 몰라요, 저도. 준석이가 한 2주 정도 못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유를 잘 몰라가지고, 개인 사정이라고 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와서 해명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해축 이슈입니다. 라리가, 저희가 놓친 경기가 많아서 경기별로 상세히 뭐 얘기를 해보진 않을 텐데, 지금 1위, 13경기 34점으로 바르셀로나입니다. 레알이 한 경기 안 한 상태로 지금 2점 차로 지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있죠, 경기가? 네. 오늘 새벽 5시 라이오 바이카노 원정을 떠나는데, 뭐 잡겠죠, 뭐. 오. 뭐 잡아서 확실해요. 다시 1위를 탈환할 것 같고, 연휴 기간 동안 경기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얘기는 못 해드리지만, 연휴 기간 동안 리그에서 한번 무승부를 거둔 적이 있어요. 지로나전에서. 그 경기가 좀 아쉽지 않나. 심판 판정도 좀 불만이 있었고, 지로나한테 좀 관대한데, 그래서 우리 레알도 따라 하니까 좀 거기서 경고를 많이 주는 그런 심판이었어가지고 좀 아쉬웠지 않나 했고, 나머지는 뭐 다 이겨서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레알답게 이겼나요? 레알답게 그냥 요즘 보면은 레알답게 이긴다는 게 좀 구역승. 꾸역승이 좀 많아요. 지금 꾸역승도 많은데 근데 갑자기 요즘 승리 패턴이 다 발베르데가 중거리 넣고 이기는 경기라서 발베르데 미친놈이 한번 쉬어야 되지 않나. 이번엔 진짜 월드컵 기간 좀 쉬었다가 다시 리그에 매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꾸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리그 테이블을 보니까 1, 2위 2명만 좀 치열하고 3, 4위권이랑은 거의 8점 차가 벌어져 있어서 상당히 아직 3분의 1 정도밖에 안 치렀지만은 좀 뚜렷한 양상인 것 같고요. 다음에 세리아 보겠습니다. 일단 나폴리 아직도 1위입니다. 아직도 무패고요. 13경기 35승점으로 2위 AC밀란과 승점 6점 차이. 여기도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여기는 이제 나폴리를 제한 상위권들이 좀 따닥따닥 포진되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가면은 재밌는 그 결과가 될 것 같고요. 분데스리가는 이제 1위가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위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위를 하던 베를린은 3위로 떨어졌고, 프라이부르크도 다시는 아니죠. 프라이부르크도 이제 2위로 올라갑니다. 어제 정우영 선수도 골을 넣었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도르트문트가 얼만큼 성장을 할 수 있느냐, 라이프치히가 얼만큼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이런 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EPL이 제일 재밌습니다. 네. EPL이 너무 뚜렷뚜렷하게 승점도 차이가 많이 안 나고 해서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 EPL은 이번 주 14라운드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1위 아스날, 첼시 상대로 이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원정이었죠. 스탠포드 브리지. 그렇죠. 경기력이 사실 그냥 쉽게 이겼습니다. 질 어. 거라는 생각 자체가 한 번도 안 들 경기였고요.
뭐 그냥 할 말이 없네. 오. 솔직히 저는 많이 쫄았을 것 같은데요. 첼시 홈이라서. 사실 이게 게임을 보면서 첼시 홈이라고 첼시 홈인 줄 몰랐습니다. 옷 색깔도 홈 색깔이라서 아예 못 아. 느끼다가 전반 끝나고 바뀌어있네 위치가. 그래서 알게 되었고, 사실 첼시가 너무 무기력해서 쉽게 이겼는데 이 14라운드 경기보다는 13라운드 5대0 노팅엄 포레스트전 승리, 12라운드에서 무승부가 있었어요. 사우샘튼전. 이게 말이 안 되는 경기였죠. 약간 심판 판정에 좀 그런 게 있었던. 로버트 존스 씹새끼가 자, 7분에 마르티넬리 보디체크 노파울. 체크했나요, 그걸? 14분에 제수스 백허브 노파울. 그 다음 30분에 다시 한번 제수스한테 이번에는 어깨로 쳤어요. 팔꿈치로 가격. 오. 노파울. 43분 베나이트 페널티 박스에서 그냥 밀었어요. 가만히 서 있는데. 노파울. 자, 지금까지 옐로 카드 몇 개일까요? 전반전? 없습니다. 54분 제주스 어깨동무를 했어요. 이번에 노파울. 63분에 똑같은 장면이 나왔는데 다시 노파울. 자, 76번에 공 나가고 나서 밀었어요. 노파울. 76분 티어니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밀었는데 이번에 체크도 없이 갔고요. 자, 77분에 이러다가 아르테타가 경고받았습니다. 항의하다가. 결국에 이렇게 하다가 1대0 승리 상황에서 후반에 한 골 먹으면서 비겼습니다. 로버트 존스 씹새끼의 이름을 다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왜죠? 왜요? 그럼 뭐 아스날만 싫어합니까? 그냥 네. 못 보는 예예요, 그냥. 존스가 이름을 좀 처음 들었는데 신인 심판인가요? 아닙니다. 보니까 2020년부터 프리미어리그 주심이었고요. 오. 근데 이제 인터넷 나무위키 피셜인데 90미닛 자 언론사인가요? 얘가? 네네. 네. 거기서 선정한 2021년 프리미어리그 심판진 평가에서 꼴찌라고 하네요. 이 씹새끼네요. 20년? 21년. 21년, 22년. 2년 뛴 거예요, 그러면? 아니야 20년부터 뛰었고 3년 차인 거죠. 3년 차? 그렇죠 3년 차. 이 경력도 짧은 씹새끼인데, 이게. 앞으로가 기대된다. 리버풀 경기에 배정되면 좋겠네요. 로버트 존스가 그렇게 나쁜 짓인가요? 나쁜 짓이 뭐 착한 짓입니까, 그럼? 그런 짓을 했는데 반면에 어제 올리버는 좀 괜찮지 않았나요? 어제는 정말 그냥 다 불었어요. 이 공정이 이건가 싶을 정도로 살짝 건드려도 다 불고 옐로 카드 다 주고. 차라리 이게 깔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PL 심판이 유독 좀 유명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이름이 알려질수록 조금 예. 근데 뭐 K리그도 뭐 그렇죠. 네, 그것도 K리그도 안 좋은 심판들이 많기 때문에 뭐 종혁씨 반갑습니다. 네, 다음 팀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2위 맨시티입니다. 뭐 저는 플럼이랑 비길 줄 알았어요. 1대1로. 근데 마지막에 뭐 홀란드는 뭐 또 역겹게 저는 좀 이제 싫어지려고 해요. 너무 골을 많이 잘해서, 넣어서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하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엄청 물론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은 그런 거에 비해 너무 쉽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사기캐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결국에는 또 2대1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PK 마지막에 페널티킥으로 이긴 건데 그게 레노가 방향까지 먼저 정하고 맞는 방향으로 뛰었는데 손 맞고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건 절대 막을 수가 없는 슛이구나. 레노가 못 막은 거죠. 예? 레노의 수준이 딱 그 정도인 겁니다. 알아도 못 막는 얘. 홀란드한테 골 먹히는 수준? 아니 그냥 어디로 갈지 아는데 공이 어디로 갈지 아는데 못 막으면 그게 골키퍼입니까? 이거 아스날이 홀란드한테 헤트트릭을 한번 당해봐야 이제 정신을 차릴 겁니다. 아직 안 만났죠, 맨시티를. 아직 안 만났습니다. 네.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또 유로파 수년 경기랑 겹치면서 월드컵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물론 홀란드도 월드컵을 안 뜁니다. 체력 보충하고 휴가 갔다 오겠죠. 그럼 더 무서워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등이 맨시티고요. 3등은 이제 뉴캐슬입니다. 야, 뉴캐슬. 야, 강합니다. 227점. 여기 대본에 오타가 좀 났네요. 네, 14경기 27점이고요. 말미룬.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과의 평가전은 이제 한국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파라과이가. 거기서 각성 효과를 받았다. 한국에 와서 힘을 얻어가지고. 모양 먹었다? 그렇죠.
지금 프리미어리그를 폭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뉴캐슬은 뭐 이번에 유럽 대항전은 무조건 나갈 것 같고 이 유로파냐, 뭐 챔스냐, 아, 컨퍼런스 리그냐 이것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갈 것 같아서 되게 긍정적인 시즌일 것 같고요. 4위가 이제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이 이제 경기력 안 좋다 해도 아직 챔스권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14경기 26점. 물론 어제 리버풀한테 졌습니다. 2대1로. 네. 리버풀 팬 이거 어떻게 보시죠? 토트넘 순위니까 먼저 토트넘 입장부터 설명하자면 제가 토트넘 경기를 이번 시즌 보면서 제일 경기력이 좋았던 경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일 잘 풀어나간다 했는데 그런 경기는 졌고 평소에 맨날 답답한 경기는 어떻게 케인이 하나 해줘서 이기고 좀 신기한 팀이 아닌가 싶고 리버풀은 최근에 사실 좀 강팀들을 잘 잡긴 하거든요. 그 맨시티의 무패도 깼고 나폴리의 무패도 이제 챔스에서 깼고 시즌 무패를 그리고 이제 토트넘도 2대1로 잡는 그런 게 있었는데 자꾸 또 그 옛날 기억이 떠오르려는 의적풀. 의적풀 시절로 돌아가서 자꾸 약팀들에게 지금 승점을 퍼주고 있어서 이제 칠버풀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지금 8등입니다. 아, 어쨌든 팔 뭐 또 올라가야 되겠지만 노팅엄한테 승점 퍼주고 그런 모습이 있어서 조금 힘든 시즌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끝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누네즈가 저는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아직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토트넘 경기 보시면 처음에 한 10분 정도 그냥 대놓고 누네즈 쪽을 롱킥만 때립니다. 근데 이제 누네즈가 좀 뚫고 뭐 상대가 랑글레긴 했지만 그래서 그 한국이랑 또 월드컵 경기 때 누네즈가 좋은 모습 전 보일 것 같아서 조금 무서운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네즈? 누네즈가 어제 도움도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첫 골의 어시스트가 누네즈가 공을 잡고 살라한테 내주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왜냐면 공격수가 가끔 골이 조금 나오지 못하더라도 도움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진짜 큰 존재죠. 그렇죠. 공격 포인트 쌓는 것 자체가 좋은 거기 때문에. 예, 골 못 넣는 공격수 그런 선수로는 챔스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리버풀이 옛날에 유로파 간다 그런 걱정이 많았는데 결국에 클롭 감독님이 챔스를 간 거 보면 저는 리버풀이 4등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클럽의 힘으로 이번 시즌 4등은 할 거다. 네. 그러면 혹시 은혁이 형은 챔스 예상 4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지금? 우선 리버풀은 원래 4등이라 했는데 3등으로 수정할게요. 3등까지 가나요? 아스날을 4위로 수정하고 맞다. 맨시티 우승 그 다음에 2위는 그냥 뉴캐슬 할게요. 맨유 안 하나요? 맨유 팬 아니신가요? 맨유 팬이기는 한데 이제 맨유 팬으로서 더 이상 창피하지도 않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트넘이 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트넘이 이 정도 경기력이면 리버풀 큰일 났다. 후반전에는 큰일 났다. 거의 후반전 막판 2-30분 동안은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두드려 맞는 상황인데도 결국 지켜내는 거 보면서 아이고 토트넘이 정말 안 풀리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맨유입니다. 5위가 맨유네요. 아스톤 빌라한테 3대1로 졌습니다. 그것도 램지가 자책골 넣어서. 그렇죠. 이제 에메리의 프리미어리그 복귀 경기였는데 네. 아주 통쾌하게 화려하게 복귀했죠. 그렇죠. EPL로. EPL로 복귀를 했습니다. 아까 뭐 저희가 사석에서도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에메리 복귀 승리 전전팀이었죠. 에메리의 전전팀 팬으로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전가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에메리는 지금 파리에서 망했고 아스날에서 안 좋았고 세비야에서 좋았고 딱 그 수준의 클럽을 맡아야 되는데 자 세비야와 빌라를 비교해 봅시다. 세비야가 위상은 더 높지만 자금력은 빌라가 더 좋아요. 네, EPL 클럽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딱 애매한 수준에 걸 수 있는데 저는 에메리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에메리가 램지를 잘 썼었어요. 램지 오늘도 잘 썼죠. 다른 램지지만 네. 다른 램지지만 이름 같으면 잘 쓰나요? 제이콥 램지, 아론 램지. 네. 저는 논리적으로 빌라 11등 봅니다. 왜 11등이죠? 그냥 한번 해봤는데요. 예. 그리고 또 여담으로 이 경기를 통해서 제이콥 램지가 10년 만에 기록을 썼더라고요. 골, 자책골, 어시스트를 모두 한 경기에서 기록한. 네. 그런 통계가 있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지금 아스톤 빌라가 13인데 11위 한다고요? 네, 2단계 오르면 잘한 거예요. 잘한 건가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위가 브라이튼입니다. 브라이튼이 어느새 좀 떨어졌어요. 첼시도 잡고 했는데 좀 떨어졌는데 6위에 지금 안착해 있고요. 그 다음에 7위가 첼시입니다.
이제 아스날한테도 지고 분위기가 좋다가 좀 꺾인 느낌? 브라이튼한테도 좀 크게 지고 하면서 하지만은 뭐 또 반등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8등이 리버풀입니다. 뭐 아까 리버풀 경기는 저희가 얘기를 해봤지만 리버풀 반등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이번 시즌에? 저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 가능성이 어떻게 하면 발현이 되죠? 일단 월드컵 지나고 오면은, 그래서 지금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많아요, 이제. 티아고도 돌아왔고, 티아고가 또 별 이상한 부상을 많이 당해가지고, 이번에 또, 원래 일찍 돌아오는 거였는데, 갑자기 뭐, 중이염이라 그래서 명단제에 생겼거든요. 2경기 빠지고 중이염으로. 그런 좀 이상한 게 있어서 했는데, 티아고는 사실 나올 때마다 잘하니까, 무조건 많이 써야 되는 선수고, 또 누네즈가 좀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조타가 부상인데, 조타가 월드컵을 못 나가니까, 그때 휴식 잘해서, 잘 돌아와서 좀 쏠쏠한 골을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루이스 디아즈도 뭐 물론 이번에 월드컵에 원래 못 나갔더라고요 콜롬비아가. 근데 뭐 월드컵 끝날 때쯤에 월드컵 시즌 중간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디아즈가 돌아오면 조금 크랙이니까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리버풀 무조건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클롭 감독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리버풀이 반등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지금 월드컵 직전에 지금 그 월드컵 때 못하는 경기들을 몰아서 하다 보니까 리버풀에서 경기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부상도 많아지고 그리고 원래 리버풀이 부상이 좀 약점이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현재 내려와 있는 거라 생각은 하는데 근데 자꾸 요즘 의적풀 모습을 보여주는 거 보면은 아무리 반등을 해도 챔스까지는 못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럼 반등한다는 게 뭐 5등, 6등인가요? 네, 한 5등, 6등으로 뭐 첼시나 맨유 손잡고 같이 유로파 가든지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5등, 6등 가는 건 반등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3위 해야죠, 리버풀이. 4위는 해야죠. 4위는 상관없고, 3위는 힘들 것 같고. 아니, 3위가 리버풀하고 이제 아스날이 미끄러져서 4등을 해야죠. 근데 지금 아스날이랑 15점 차이 나는데 죽으려면. 많이 가네 생각보다. 네. 아니, 아스날이 또 한창 챔스를 잘 하다가 막판에 미끄러져서 유로파를 간 걸 생각하면 4위 미끄러질 수 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4위, 제 개인적인 목표는 그냥 딱 4위 했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 꾸역승으로 바르든 해서 뭐, 진짜 가까스로 4위를 가든, 챔스는 가야지 나중에 또 이적 시장에서 보내기도 편하기 때문에, 링크 나는 선수들이 또 유로파 뛰려고 오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4등은 해야 되지 않을까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뉴스 선수들 잘 크면은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커존이랑 엘리엇은 좀 대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적 시장을 통해서? 제 생각은 저는 커티스 존스는 그냥 안 될 선수인 것 같고 엘리엇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좀 더 갖고 있어야 된다. 네, 생각보다 센스 있는 모습은 좀 보여줘서. 그리고 엘리엇이 2003년생 또 저랑 친구거든요. 친구 프리미엄. 네, 친구 프리미엄도 있고 또 이제 친구 한 명 데려올 거기 때문에 벨링엄. 맞아요, 주드 벨링엄. 네. 벨링엄이 거길 가나요? 원래 레알과 붙었는데 레알이 조금 관심을 빼고 있다는 소식이. 그것도 주드 벨링엄이 잉글랜드 아닙니까? 네, 또 잉글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리버풀로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왔으면 좋겠다. 맨유, 맨시티도 있는데 굳이 리버풀은 아스날. 그렇죠. 아스날도 있고. 그리고 벨링엄이 엘리엇이랑 엄청 친해요. 오. 좋습니다. 기대가 돼요, 내년에 리버풀 정말. 오는 걸로 된 건가요? 그래서 1월에 뭐 협상 시도하겠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뭐 돈을 쓰겠다 이랬어. 그렇게 해서 이제 2패까지 봤고요. 챔스를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챔스가 이제 조별리가 다 끝났습니다. 1등, 2등, 유로파까지 가는 게 다 결정이 됐고, 저희가 한 8시 정도, 오늘 8시 정도에 이제 조추첨이 아니죠. 경기 추첨이 있습니다. 토너먼트. 네. 그걸 좀 지켜보기 전에, 저희가 예전에 이제 챔스 프리뷰 하면서 예측했던 것들을 비교해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A조 보겠습니다. A조 1등 나폴리, 2등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은 이제 승점은 15점인데, 네. 나폴리에게 밀려서 2등. 좀 아쉽진 않나요? 리버풀 팬은? 아쉽죠. 1패하고 또 5승 1패인데 조 2위 하면 또 조 1위 팀들을 만나야 되니까 좀 아쉽긴 한데 나폴리한테 크게 져서 뭐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승자승에서 밀렸기 때문에. 전 근데 개인적으로 리버풀이 2등 해도 이번에 뭔가 1포트랑 2포트랑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래서 리버풀이 레알만 안 만나면 무난하게 저는 8강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나폴리 1등을 일단 나우랑 성관이가 예측을 했어요. 성관이 리버풀 2등까지 맞췄고요. 야. 야, 승현이랑 은혁이 형은 리버풀 1등 할 것이라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거 좀 아쉽게 틀렸고요. 뭐 준석이 같은 경우에는 나폴리, 아약스, 레인저스가 2위 각축을 벌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개소리죠? 네, 많이 틀렸죠. 이렇게 해서 A조는 나폴리, 리버풀 1, 2위, 아약스가 3위가 됐고요. 그 다음에 B조 보겠습니다. B조 좀 이변이죠. 그렇죠. 그죠. 아틀레티코가 위험하다, 뭐 흔들린다 해도 4위 할 정도로 많이 밀려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4위로 아예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포르투가 1등, 클럽 브리에가 2등, 레버쿠젠이 3등으로 유로파를 가고요. 제가 이제 AT 1강이라고 얘기했고 포르투, 레버쿠젠 2위, 브리에가 4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틀렸네요 다. 은혁이 형 역시 AT 1위, 포르투 2위라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틀렸습니다. 뭐 이거는 역배가 터진 조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별로 틀려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C조 보겠습니다. C조는 제가 다 맞췄습니다. 아, 1, 2, 3, 4등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승현이도 맞춘 걸로 기억해요. 바르샤가 인텔을 한 번만 이겨도 진짜 잘한 거라고. 아, 맞아요. 제가 그런 말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조 미넨이 1등, 인테르가 2등, 바르셀로나 3등, 풀젠이 4등입니다. 바르샤가 유로파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 바르샤 팬 지금은 없는데 그 바르샤 팬은 이제 정확히 제가 이렇게 큰 따옴표 해놓은 거는 정확히 준석이 말을 따온 건데 두고 보세요. 바르샤가 미넨 이기고 초상집 되는 거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테르한테 지는 걸 태어나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사비 심자기는 비슷한 수준의 감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르샤 미넨 진출하고 두 팀이 1등 싸움을 할 것이라 했는데 보기 좋게 인테르한테 져서 탈락을 하고 말았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이런 기억이 납니다. 준석이한테 바르셀로나는 미넨 경기할 걱정보다는 이 미넨 경기 때는 2군으로 좀 체력 안배하고 인테르 잡을 걱정을 해야 된다. 이랬을 때 이제 준석이가 굉장히 길길이 날뛰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보기 좋게 유로파를 갔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따가 경기 추첨해서 맨유 만나서 둘이 또 치열한 경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조 보겠습니다. D조는 1등이 토트넘, 2등이 프랑크푸르트, 3등이 스포르팅, 4등이 마르세유입니다. 이 조도 역시 좀 치열했어요. 네. 경기 중간중간마다 순위도 바뀌고 하지만 토트넘이 1등으로 우여곡절 끝에 진출했습니다. 은혁이 형이 이제 토트넘 1위를 맞췄어요. 승현이는 이제 1위가 힘들 것 같다 얘기를 했고 또 준석이 같은 경우에는 프랑크푸르트, 코스티시였으면 안 좋다. 토트넘은 그거보다 안 좋다. 그래서 토트넘은 유로파 갈 수 있다. 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기 좋게 1등 올라갔습니다. 다 반대로 됐네요. 준석이가 좀 예측 그 확률이 좀 떨어지네요. 지금 D조까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2조도 보겠습니다. 2조. 첼시 1등, 밀란 2등, 짤츠부르크가 3등, 4등이 자그레브입니다. 전 여기서 좀 놀라웠던 게 나우가 디나모 자그레브 홈에서는 모른다. 그래서 오르샤 무시하시나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첼시가 오르샤한테 골을 먹고 졌죠. 디나모 자그레브 홈에서. 그게 또 투엘의 마지막 경기가.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뭐 2강이다. 준석이도 뭐 밀란 첼시, 승현이도 밀란 첼시라고 얘기를 했고, 은혁이 형이 이제 짤츠부르크 2위를 예상했어요. 밀란이 첼시보다 축구가 느리고, 짤츠부르크에게 잡힐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밀란은 2위, 짤츠부르크가 3등. 그렇게 보고요. F조. F조는 너무 쉬운 조였는데, 여기서 또 준석이가 샤르타르 2위를 예측했어요. 오. 샤르타르는 이제 3등으로 유로파로 가게 되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셀틱이 좀 이거보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셀틱이 완전 처참하게 무너졌고 레알 마드리드 뭐 가볍게 1등 그 다음에 라이프치히 2등 하면서 진출했습니다. 저는 레알 라이프치히 맞췄고 성관이도 레알 1등은 가볍게 맞췄고 은혁이 형 여기서도 샤르타르 2등 직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이프치히보다 샤르타르가 보여줄 것이다. 지금 피가 아주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16강 대진 나면 거기서 또 예측을 한번 해보면 네. 거기서 확률을 올리면 되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G조 보겠습니다. 맨시티 1등, 도르트문트 2등, 세비야 3등, 코펜하겐 4등입니다. 앞선 조까지 굉장한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던 나우가 여기서 틀렸어요.
세비야 2위, 도르트문트 3위를 예측했는데 도르트문트가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했던 코멘트가 도르트문트의 체급이 내려왔다. 틀린 말입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도르트문트 체급이 내려온 게 있는데 지금 세비야가 더네. 더 박살나가지고 도르트문트는 약간 뭐 팔 쪽에 상처 하나 있는 세비야는 그냥 사지가 절단된 세비야 지금 진짜 안 좋아. 리그에서도 처참하고 그냥 못 봐줄 정도라서 그래서 세비야가 그렇게 망한 덕분에 그냥 도르트문트가 덕분에 2위로 올라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도르트문트를 레알이랑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비야가 너무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로페테기 감독님이 경질을 당하고 이제 울버햄튼으로 또 가지 네, 않았습니까? 경질 당했 네, 경질 당하고 지금 네, 세비야가 17입니다. 와, 이만큼 무너질 줄 몰랐어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라리가 탑4였거든요. 그렇죠. 레알, 바르샤, AT 그리고 세비야까지 이렇게 항상 탑4였는데 이번에 17등까지 내려온 거 보면은 그냥 세비야가 말 그대로 사지절단 당했다. 그냥 분해가 됐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르트문트 4위까지 가능이라 예상했는데 그럼 코펜하겐한테 진다는 얘기였나요? 아니, 코펜하겐이, 보십시오. 코펜하겐 네. 3무입니다, 3무. 저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홈 3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가 맨시티 원정 1무인가 뭐 그런 게 있었고 홈에서 나름 괜찮았던 저력이 있다. 저도 다 축구 보던 까라가 있는데, 이게. 1득점 12실점인데 그러니까요. 네. 뭐, 실점은 중요하지 않죠. 득점이 중요한 거죠. 1득점인데 3무예요? 골을 얘는 축구할 줄 안다. 끈적하게. 얘는 축구 안다. 다음 주 보시죠. 이 박수. 다들 추앙하세요. 다음. 좋습니다. 그 다음에 H조. H조도 이변이죠. 벤피카가 1등, 파리가 2등, 유벤투스가 3등, 마카비 하이파가 4등입니다. 파리가 2등이 되면서 미넨 팬인 저로서는 살짝 불안해졌어요. 파리를 괜히 만나면 또 힘들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파리 1등, 유벤투스 2등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나우만 벤피카의 진출 가능성을 얘기를 했고 정확히는 유벤투스의 탈락을 지켜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객기인가요? 아니면 철저한 문석으로 인한 예측인가요? 유벤투스의 탈락은 예측 가능했죠, 사실. 안 그렇죠. 그런가요? 벤피카 1등은 마지막까지 놀랐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것도 제가 본 바로는 홈 1대1, 원정 1대1 해서 이게 여러 경우의 수를 거쳤는데 하필 벤피카가 하이파를 상대로 6골을 넣어버린 바람에 그래서 벤피카가 1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파리가 마지막 경기에서 한 골만 안 먹혔으면은 한 골만 안 먹혔어도 아니면은 그 메시를 빨리 안 빼고 한 골이라도 어떻게 더 넣었으면은 1등을 가는 거였는데 뭐 어쨌든 2등으로 가게 됐습니다. 다 여러분이 축구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챔스는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유로파는 아스날이 A조에서 쉽게 1등을 했습니다. 어려운 줄 아니라고 본인도 얘기를 했고 예측 가능했고요. 2조에서는 맨유가 이제 2등을 하면서 이제 챔스 3위 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준석이가 이것을 이제 정확히 예측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예측한 걸 좀 봤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자면은 비전문가 치고 적중률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본인들이 예측한 거 보고 좀 감상을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G조는 제가 굉장히 잘 맞췄고 나름 토트넘 1위까지는 잘 맞췄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참 부끄러운 점이 많고 16강에서는 꼭 제가 예측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챔스가 가끔씩 이런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든 생각이 그냥 보이는 대로 하지 말고 나우 형처럼 그냥 막 말하자. 막이 아닙니다. 조커픽을 하자. 네. 조커피가 아닙니다. 저는 월드컵 때부터 말했듯이 철저하게 지질학적, 정치학적, 사회학적 계산을 합니다. 네. 결국 이게 정답 아니었습니까? 야, 좀 놀라긴 했습니다. 축구도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해축 이슈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카타르 월드컵 특집 코너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부상편입니다. 이제 카타르 월드컵 개막까지 13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 저희가 녹음할 때는 이 월드컵 시작이 됐을 텐데 2002 한일 월드컵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월드컵이고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중동 아랍 지역에서 개최되는 대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동 아랍 지역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이제 역사상 최초로 가을과 겨울 사이에 개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춘추제로 이루어지는 해외 축구 일정에서 그 사이에 월드컵이 치러지기 때문에 좀 일정이 빡빡해지고 챔스 조별 예선도 월드컵 전에 다 끝내고 뭐 주중 경기도 다 끝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어서 이번 첫 번째 특집 코너는 부상편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가장 부상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어떤 데서는 뭐 가능하다, 어떤 데서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일단 11월 5일 마르카 보도에서 제가 일단 다 긁어왔습니다. 일단 A조에서는 네덜란드 바이날둠 선수가 이제 다리 골절로 월드컵 낙마가 오피셜이 됐습니다. 바이날둠이 국대 가서는 좀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골도 많이 넣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뭐 하나의 득점원이 사라지는 거니까 네덜란드 좀 아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B조 잉글랜드가 좀 많아요. 잉글랜드가 지금 벤치렐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제 거의 공식적으로 낙마가 됐고요. 지금 회복하고 있는 선수들이 이제 리스 제임스 무릎 부상 회복 중이고 칼빈 필립스, 카일 워커, 에밀 스미스 로우. 뭐 에밀 스미스 로우는 뭐 오피셜로 나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은 미정이라서 이렇게 4명 지금 회복 중이고요. 일단 잉글랜드가 워낙 우측 풀백 뎁스가 두터운 걸로 유명해서 리스 제임스, 뭐 카일 워커 다 빠져도 트리피어 써도 되고 아놀드 써도 되고 하지만은 어쨌든 1순위, 2순위 뽑으라면 거의 리스 제임스, 카일 워커니까 이게 나름 큰 손실일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맥케니 선수가 지금 근육 부상입니다. 이란 아즈문 선수도 지금 삼각 섬유 골절 손상. 이란의 핵심인데. 이란 핵심, 미국의 핵심. 그다음에 베일도 다리 부상이에요 지금. 아이고. 베일의 첫 월드컵. 그래서 참 이게 좀 씁쓸하고요. C조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여기도 부상 선수가 많아요. 일단 디발라 지금 장기 부상 중이죠. 종아리 부상으로. 네. 디마리아도 햄스트링, 로메로 넓적다리 부상, 파르데스 근육, 로스텔소 부상, 포이스도 부상이고 좀 많아요 지금 손실이.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월드컵 우승이 필요하려면 이 선수들이 또 도움이 있어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되는 아르헨티나고요. 지금 디발라는 이제 디발라 좋아하시는 나우 네. 월드컵 거의 어떻게 보시나요? 디발라는 아예 못 나올 것 같고요. 월드컵 끝나고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안타깝습니다. 디발라가 로마에서 나쁘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낙마를 해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멕시코 역시 코로나 선수 발목 부상으로 완전 아웃이고요. 스트라이커 히메네스도 엉덩이 부상입니다. 거의 부상이 없는 팀이 없어요 지금. 근데 프랑스 제가 봤을 때는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프랑스가 제일 많아요 부상자들이. 지금 프랑스는 지난 월드컵 그 우승 주전 미드필더 2명 다 낙마가 오피셜이 됐습니다. 포그바 반월판 연골 파열 부상, 캉테 햄스트링 부상 2명 다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터백 웨슬리 포파나, 쿤데, 바란 다 부상이고 미정입니다. 골키퍼 매냥도 부상이라서. 근데 이제 또 프랑스는 신기한 게 이 3명의 센터백이 다 나갔는데도 우파메카노 있고요. 리카 에르난데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살리바도 있죠. 그렇죠. 살리바도 있고. 멤버가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 선수들이 다 있으면 더 좋겠지만 좀 아쉬운 그런 프랑스 상황이고 독일 역시 베르너가 완전히 나갑니다. 이게 베르너가 나가서 독일 국대 호재라는 그런 좀 우픈 유머를 제가 봤는데 그래도 이제 공격수가 최전방 공격수 스트라이커가 지금 인대 손상으로 나가게 되었고요. 로이스가 또 부상. 이번에도 월드컵 전에 발목 부상으로 제 기억으로 월드컵 한 달 전에 한 달 부상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회복 속도가 어떨지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되게 부정적인 상황인 것 같고. 월드컵이랑 연이 없는 그런 그렇죠. 선수네요. 그다음에 밀러도 엉덩이 부상이 있고요. 비르츠도 십자인대 부상. 이게 참
제가 좋아하는 밀러 선수지만은 안타까워요 정말. 근데 뭐 밀러 선수는 제가 봤을 땐 뛸 것 같고요. 노이어 선수도 얼마 전까지 부상이었어요. 사네랑. 근데 이번에 다 명단에 들면서 최근 바이에른 뮌헨 경기에 명단에 들면서 회복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스페인도 역시 부상이 있습니다. 에릭 가르시아 부상 있고요. 오야르사발. 이 선수는 이제 올 초에 이제 큰 수술을 하고 아직 회복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월드컵 전까지 회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쿠보 선수, 일본의 쿠보 선수도 어깨 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타리카의 나바스 등 부상이 있습니다. 와. 그 코스타리카의 원맨팀 아닙니까? 나버스가 2014년에 월드컵에서 코스타리카를 이끌었죠. 이끌었던 그 활약으로 인해서 레알에 왔었고, 그래서인지 월드컵에서의 나바스는 꼭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부상이라 못 나오는 걸 보면 좀 씁쓸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미정이라서 좀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조에는 또 벨기에 루카쿠 햄스트링 부상입니다. 이 선수는 근데 좀 해준 것도 없는데 많이 다치지 않나요 좀? 그 다음에 캐나다의 알폰스 데이비스. 정말 핵심이죠. 그렇죠. 리그 경기 중에 지금 근섬유 파열로 교체되었고요. 이제 미넨 공식 홈페이지에 월드컵에서 복귀할 수 있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의 브로조비치도 허벅지 부상입니다. G조 보겠습니다. 브라질의 디에고 카를로스 지금 아스톤빌라 있죠? 네. 네. 아킬레스 부상으로 완전 확정이고요. 아르투르 멜로 리버풀에 있는 허벅지 부상으로 역시 월드컵에 못 나가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멜로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인데 혹시 리버풀에서 멜로 어때요? 근데 어떻다고 할 게 없이 경기를 못 나와가지고 그렇죠. 일단 선발 뛴 경기가 없어요. 멜루가 어쩌다가 저는 바르토메우를 너무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레메 이제 민재보다 문제보다 반발짝 그렇죠. 뒤에 있는 선수. 그 선수로 이제 저희는 인식하고 있는데 브레메 선수 지금 햄스트링 부상이고요. 히샬리송 선수 종아리 부상, 파케타 어깨 부상. 브라질도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 역시 안존모의 발목 부상. 안존모가 또 이제 존머신. 그렇죠. 존머 진짜 잘하는 골퍼인데 미친 선방을 보여주는 골키퍼죠. 프랑스를 승부차기에서 떨어뜨렸고 아직 회복 중인 걸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국에 속해 있는 H조. H조는 이제 포르투갈의 네투랑 조타 둘 다 월드컵에서 못 뜁니다. 확정이고요. 나름 좀 무서운 공격수들이잖아요. 근데 이 두 선수를 다 못 보게 됐고요. 우루과이에는 이제 아라우가 부상. 좀 꽤 큰 부상이어서 수술까지 했는데 일단 우루과이 월드컵 예비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게 워낙 젊은 선수다 보니까 회복력이 좀 미친 거 아닌가. 아니면 뭐 블러핑일 수도 있고.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죠. 어쨌든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서. 원래는 공식적으로 오피셜인 줄 알았더니만 아직 확정이 아닌 미정인 상태이고요. 카바니 선수 역시 발목 부상이 있습니다. 카바니도 살짝 돌아올 수도 있다는 말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부상에 관심을 가장 크게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써니. 그렇죠.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 안화골절 눈 부상으로 이제 수술을 받았고 뭐 회복은 잘 되고 있고 어제 콘테 감독님 인터뷰에서도 월드컵 출전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나왔지만 아마 마스크를 쓰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또 마스크를 쓰면 경기력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헤딩 경합에 소극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벌써 불안한 생각만 들게 되는데 손흥민 선수 역시 부상 때문에 원래는 미정 뭐 아닐 수도 있다 못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출전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쭉 그냥 별 설명도 없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좋게 한 3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많네요. 월드컵 진짜 나가. 맞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리그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조심만 하면은 훈련에서 부상자만 안 나오면은 더 이상의 이제 출혈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해외 축구에서는 계속 지금 주중 경기 또 있고 이번 주에 또 그 다음 주 경기가 있기 때문에 두 경기에서 부상자가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무조건 나올 텐데 그 선수가 이제 만약에 국가대표팀의 에이스 카드나 핵심 카드면은 또 좀 논란이 일을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유독 많은 팀들 있잖아요. 그 잉글랜드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팀들이 약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 겨울에 월드컵을 하기 때문에 경기 수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같은 소위 말하는 축구 강국들은 그 주전 멤버들이 대부분이 챔스를 뛰기 때문에 챔스 일정이 또 워낙 빡해서 거의 지금 잉글랜드 이런 멤버들 보면 다 챔스 뛰고 있는 멤버들이거든요. 카일 워커, 벤치레.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월드컵에도 그게 좀 변수가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우승 적기라고 할 수도 있죠. 아, 우승 적기요? 네, 아니 지금 손흥민 선수가 부상이라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금방 낫습니다. 손흥민이 없으면 우승 적기인가요? 아니죠. 그런 말은 안 되죠. 아, 아닌가요, 그건? 손흥민과 함께라면, 아, 손흥민과 함께라면. 아프게 돌아온다면 아, 대한민국 8강 가능합니다. 꿈이 크시네요, 좀, 8강은. 네, 대한민국은 저번 월드컵과 저저번 월드컵 때 김진수 선수라든지 김민재 선수라든지 월드컵 직전에 부상을 당해서 핵심 멤버들이 좀 빠진 그런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 월드컵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K리그도 이제 월드컵 데뷔를 위해서 엄청 컴팩트하게 일정을 다 땡겼는데 다행히도 현재까지 부상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아까도 말했듯이 좀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부상이라서 뭐 경기가 뭐 막상 보면 재밌긴 하겠지만 좀 아쉬운 면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월드컵은.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카타르 월드컵 특집 두 번째 코너 해보고요. 세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코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하는 코너입니다. 나만의 베스트 11 1편입니다. 이 코너는 이제 각자 자신의 올타임 베스트 11을 선정해서 소개를 하는 코너입니다. 선발 명단 11명, 후보 7명, 그리고 감독까지 정해서 본인이 소개를 하고요. 저희가 본인 소개가 끝나면은 날카로운 질문과 평가를 내린 다음에 각자 점수를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멤버에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제 치킨 기프티콘 오. 상품을 제공할 생각이고요. 평가 기준은 완전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멤버 선정 기준도 자기 마음대로였기 때문에 평가 기준도 나 이 선수가 그냥 싫어서 빵점 뭐 이런 느낌까지 가능할 정도로 평가를 이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3명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은혁이 형, 두 번째가 이제 나우, 세 번째가 승현인데 먼저 은혁이 형부터 본인의 베스트 11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우선 감독을 하인케스 감독님으로 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찬이가 위넨 팬이라서 하인케스를 엄청 좋아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제 생각도 하인케스 저는 축구 역사상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진짜 잘하는 감독이라 생각해서 감독은 하인케스 감독님이 이 팀을 맡으면 적합할 거다 생각해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선 베스트 11을 뽑은 기준은 실제로 이게 축구나 게임을 실제로 시작했을 때 조화를 생각해서 이렇게 팀을 맞췄고요. 저희 팀의 핵심은 활동량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뛰어난 선수였다 하더라도 저는 활동량이 좋지 않거나 수비를 안 한다거나 그런 선수는 과감하게 뺐습니다. 그래서 비니시우스 정도만 한 명 들어가게 했고 그러면 이제 후보부터 해서 왜 이렇게 뽑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키퍼는 쿠르투아 골키퍼로 선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챔스 결승 전까지는 카시아스를 제 마음속에 역대 최고의 키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쿠르투아가 리버풀의 전반전에 그 슈팅을 다 막아냈는데 이게 카시아스였으면 키 때문에 조금 막혔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쿠르투아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수비 4명 중 왼쪽 풀백은 원래 알폰소 데이비스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팀의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했을 때는 로버트슨 선수를 좀 더 쓰는 게 적합할 것 같아서 로버트슨을 정했고 좌우 센터백은 반다이크와 마르키뉴스로 선정했습니다. 왜 마르키뉴스가 여기에 들어갔냐면 마르키뉴스가 세트피스나 코너킥 상황에서 번뜩이는 골을 진짜 잘 넣어줘요. 그래서 마르키뉴스를 저는 뽑았습니다. 우측 풀백으로는 워커 선수를 뽑았는데 왜 워커 선수를 뽑았냐면
파리와 맨시티 4강 1차전 때 워커 선수가 은바페를 지우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선수를 둔다면 우측이 정말 안전하겠구나. 그리고 작년 4강 레알 맨시티전에서도 워커가 빠지니까 확실히 맨시티가 조금 뒤처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커를 선정했습니다. 중원 3명은 가비, 로드리, 덕배를 뽑았습니다. 가비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라서 뽑은 것도 있지만 활동량을 저는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비 선수가 앞으로 성장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정말 기대될 것 같아서 뽑았고요. 로드리는 수비도 잘해주면서 활동량이 굉장히 좋아서 뽑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원에서 덕배를 선정한 이유는 덕배가 물론 엄청난 월클 중원이기도 하지만 홀란드와의 호흡을 생각했을 때 덕배가 홀란드에게 패스를 찔러주면 홀란드가 진짜 잘 넣어서 지금 득점 1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란드와의 조합을 생각해서 덕배를 뽑았습니다. 마지막 3톱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왼쪽 윙에 네이마르를 처음에 넣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이마르는 가끔 너무 혼자서만 하려 하는 그런 서커스 피에로적인 기질도 강하고 그래서 좀 더 순하면서도 드리블 측면에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비닐신을 선정했습니다. 스트라이커로는 저는 홀란드가 때로 수비 가담이나 어시나 이런 측면에서도 좋고 활동량에서도 때로는 좋은 측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덕배와의 호흡을 생각해서 홀란드를 뽑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왜 마레즈를 뽑았냐? 저는 펩이 마레즈라는 선수를 기용해서 쓰는 걸 보고 와 저런 선수를 어떻게 펩은 기용해서 뽑았을까 하는 놀라움에 마레즈를 뽑았던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선수가 강팀과의 경기에서 골을 생각보다 진짜 잘 넣어요. 재작년에 파리를 4강에서 2골이나 넣어서 떨어뜨린 사람도 마레즈였고 또 레알이 극적으로 이기기 전에 쐐기골을 맨시티에서 넣은 사람이 마레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레즈가 또 활동량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레즈를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후보 얘기하겠습니다. 후보 골키퍼로는 저는 우나이 시몬을 선정했습니다. 우나이 시몬이 솔직히 잔실수가 많아서 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케파보다는 나은 선수인 것 같고 또 우나이 시몬이 승부차기에서 확실히 진짜 잘하는 키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나이 시몬을 나중에 PK까지 가게 될 경우에 쓰기 위해서 우나이 시몬을 넣었습니다. 디마리아는 분명히 조커로서 결승골도 잘 넣어주는 선수이지만 이 선수가 풀타임이 어렵기 때문에 벤치에 넣어뒀고 라멜라 선수는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서 그냥 시간 끌기용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라포르테 선수는 만약 반데이크 선수나 마르키뉴스 선수한테 문제가 생길 경우에 후보로 쓰기 위해서 벤치에 넣어뒀고요. 추포모팅은 개인적으로 엄청 월클 스트라이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홀란드의 체력 관리나 부상 문제에 있었을 때 그럴 때 1인분은 해줄 거라 생각해서 추포모팅을 뽑았고 칸셀루는 풀백 땜빵이고 카마빈가도 중원 어디에 두든 간에 땜빵 역할을 확실히 해줄 수 있는 좋은 선수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카마빈가를 넣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쿼드를 좀 봤는데요. 일단 뭐 하실 말씀 있나요? 다른 들은 분 중에서? 본인 어디 팬이시죠? 저는 파리 생제르맹에 가장 가깝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정말 쓰고 싶은 선수들과 쓰고 싶은 감독들을 넣었습니다. 제 기준에서. 알겠습니다. 그게 저는 그게 나오랑 같은 의미로 좀 의문이었던 게 보통 이제 자기가 팬인 팀에 많은 선수들이 나오거든요. 아무리 뭐 왜냐면 보통 쓰고 싶은 선수들이 있는 팀을 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맨시티 선수들이 제일 많고 파리 생제르맹에 가깝다고 했는데 지금 파리 생제르맹 선수가 지금 마르키뉴스 한 명 있거든요. 디마리아 이제 유베 선수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수비에는 뭐 리버풀, 그다음에 뭐 맨시티가 제일 많고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비니시우스, 쿠르투아, 카마빈가. 약간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건 아닐까요? 왜냐면 파리 선수가 물론 공격진이 진짜 화려하긴 한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팀은
좀 밸런스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메시 수비가 다 많하고 은바페 수비가 다 많하고 네이마르는 가끔 은바페나 메시가 없어버리면 혼자서만 막 하려 하면서 서커스 그런 삐에로적 기질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뺐습니다, 우선은. 아니면 파리 중원에 또 베라티 이런 선수도 있는데. 베라티. 네, 베라티가 물론 공을 예쁘게 차는 선수이긴 하지만 제가 가비 선수를 또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가비만 개인적으로 못하다. 메시가 맨시티에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랬다면 덕배와 로드리가 활동량을 채워주면서 이제 골 패스를 찔러줄 거고 메시는 나름대로 패스를 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넣거나 그런 사실 호흡을 기대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글리시 데려올 바엔 그 돈으로 메시 연봉이나 그런 거 되니까 메시 데려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베스트 11에 메시가 없는데요? 아, 왜냐면 이 팀은 이거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너무 짬뽕 팀이에요. 지금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물론 제가 쓰고 싶은 선수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 팀은 활동량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메시도 가차 없다. 마레제 활동량. 마레지 이제 나이 들어서 볼 끌던데.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저는 마레즈를 왜 넣었냐면 강팀과의 그런 경기를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왜냐면 파리 생제르맹을 격침시키고 또 레알 마드리드를 거의 탈락 직전까지 몰아갔던 선수가 바로 마레즈였기 때문에 그리고 펩이 또 그런 선수를 어떻게 보고 알아냈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경이로웠습니다. 펩이 안 게 아니라 마레즈는 레스터 우승 견인을 네, 그때 시켰던 정말 선수였죠. 네, 뭐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오늘은 3명에서 얘기를 하지만은 6명의 베스트 스쿼드를 다 받았어요. 아, 네. 보통 아까 계속 얘기를 하지만 보통 자기가 팬인 팀 멤버들이 주축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가끔씩 이제 뭐 레전드 선수라던가 뭐 추억의 선수들이 다 들어오는데 여긴 또 다 현역 선수들이에요. 지금. 오, 다 현역이네. 다 현역이에요. 오. 은퇴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활동량도 활동량이지만 팀의 조직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팀워크나 아니면 패싱이나 활동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 완성이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뽑았습니다. 예를 들면 은퇴한 선수 중에 뭐 애쉬양 아, 애쉬야. 뭐 이런 선수도 활동량 미쳤는데 박지성 뭐 이런 선수들 아니, 또 파리면 또 호나우지뉴도 파리에서 뛰었었기 때문에. 김연우 활동량이. 아, 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골퍼는 카시아스 뽑고 싶었는데 쿠르투아가 너무 리버풀전 때 잘하는 거 보고 그래서 쿠르투아 뽑았습니다. 감독 하인캐스 이것도 좀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처음에 봤을 때. 왜냐면 저는 진짜 하인케스 역사상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이에른 뮌헨이 0910이랑 1112 때 그 챔스 결승을 갔다 해도 개인적으로 바르샤를 4대0, 3대0으로 잡는 장면도 정말 놀라웠고 또 17을 때도 사실 제가 뮌헨보단 레알을 더 사랑한다 하더라도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약간 4강전 때 뮌헨 팬이 정말 억울할 만한 그런 오심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그때 하인케스의 뮌헨이 17을 때도 저는 진짜 무서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바이언이 결승이나 아니면은 우승을 그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래서 하인케스 감독님을 선정했습니다. 뭐 바이언 팬인 조차도 하인캐스를 뭐 역대 최고로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그래도 하인캐스 감독을 뭐 본인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실은 하인캐스 감독의 명성에 비해서 트로피가 별로 없어요. 막판 그게 막판에 임팩트가 그 너무 커서. 은퇴 그 나이 많이 들고 나서 하는 게 좀 잘했지. 원래는 되게 못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잘할 때 은퇴하는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후대에 그게 평가받을 좀 때. 컸던 거지.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뭐 성관이는 뭐 좀 질문을 해보시죠. 일단은 아까 제가 마레즈 얘기할 때 좀 불만이 있었거든요. 좀 킥력 좋으면서 활동량 어느 정도 챙겨가는 선수를 뽑고 싶어서 마레즈를 뽑다는데 근데 마레즈가 활동량이 좋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킥력으로 한 방 해줄 수 있는 거는 마레즈 말고도 많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웰칠. 외질도 활동량, 활동량 뛰지만 이상한 데로 뛰어서 그래. 워드 프라우즈. 프라우드. 그리고 저는 마레즈가 킥력이 좋다 이 말만 듣고 생각난 게 베일. 그렇네요. 베일이 킥력 하나는 마레즈 그냥 쌈 싸먹습니다. 달리기도 더 빠르고. 그쵸. 빠르고
그리고 결정력까지 원래 잘할 때. 풀백으로 뛰어서 체력도 좋습니다. 전성기가. 아. 그런 베일이 마레즈보단 낫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저는 베일이 개인적으로, 물론 1718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실한 모습만 보였더라도, 나름 베일을 뽑았을 것 같은데, 아, 베일이 그렇죠. 골퍼 이미지에 월드 클래스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베일이 골은 그렇게 많이 못 넣습니다. 생각보다는 임팩트가 있어서 그렇지, 좀. 임팩트가 있는 거여서 그러는데 근데 사실 임팩트 있으면 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쵸? 챔스 결승에서도 골 넣는 사람이었는데. 챔스 결승에서 카리우스를 뚫어냈습니다. 아, 그 중거리는 아무도 잊지 못합니다. 네, 바이시클 킥. 아, 바이시클 킥도 있었죠. 바이시클도 있고 뭐 중거리 아주 시원하게 날린 것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점수? 점수를 각자 얘기를 하면서 한 줄평과 함께 아. 점수를 한번 매기시죠. 누가 시작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강한가, 그 다음에 근본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드는가. 정확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강한가에서 3점, 근본력에서 빵점, 그 다음에 좋아하는 선수가 2명 있어요. 마르퀴뉴스와 마레즈. 그래서 5점 드리겠습니다. 한 줄. 한 줄평은 뭐죠? 한 줄평이요? 스쿼드에 대한 한 줄평. 근본은 매력을 이끌어본다. 좋습니다. 와, 개인적으로 나우가 생각보다 엄청 후하게 줬네요. 5점이 엄청 후하게 준 건가요? 왜냐면 나우 기준에서는 진짜 후하게 준 거예요. 어. 그런가요? 그런가요? 왜냐면 본인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처음 준 거예요, 지금. 진짜 평가가 야박한 까다롭기로, 야박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하잖아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송나우는 5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관이 한번 줘보시죠. 저는 일단 저도 기준은 그냥 선수들만 보고 점수를 0점에서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방식이었는데 일단 쿠르투아 있는 거 보고 일단 1점 주고요. 그리고 수비진은 사실 제가 다 안 좋아합니다. 다 안 좋아요. 예. 그나마 워커가 좀 호감이 와서 그래서 수비진에서 1점. 그리고 중원 뭐 잘합니다. 덕배 잘하는 건 뭐 당연히 다 알 테고 로드리도 확실히 수미 치고 뭐 잘하니까 여기서 1점 주는데 약간 갑이 너무 뭐 취향인 건 알겠지만 제 취향은 아니니까 덕배랑 로드리가 벌어온 1점을 다시 깎아먹는 그래서 현재까지 2점인데 공격수 말해주세요 저거 마이너스 하나요?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말해줘 마이너스 2점 후보도 봐주세요, 그러면. 근데 일단 홀란드 지금 잘하고 홀란드 솔직히 저는 홀란드 지금 너무 잘해서 약간 팬 될 것 같은 그런 선수라서 홀란드 후하게 2점 그리고 왼쪽에 비니시우스 4점 그래서 결론 6점입니다 6점에다가 마지막 한 줄평으로 전부 다 현역 아닙니까? 네. 감성 있어요 이런 게 감정인가요? 1점까지 추가 1점 해서 총 7점 드리겠습니다 오, 7점. 사실 현역 감성이라 하지만 후보만 보면은 좀 칸셀로 빼고는 좀 별로예요. 그래도 감독만 현역이 아닌 게 또 감성인가요? 감독만 현역이 아니다. 아, 구시대 감독이 지금 선수를 와서 이끈다. 현시대 선수를 이끈다. 어. 이것도 좀 낭만 있지 않습니까? 만화적인 스토리. 좀 낭만을 찾을 수는 있는 팀이다. 라고 한 줄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카마빈가는 마음에 안 드나요? 빙가가 좀 아직 어려요. 그것도 있고. 약간 바르샤의 현재 가비 같은 느낌? 아직 어린데 어리고 좀 더 보여줄 게 많은 선수 느낌이라 아직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저도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올 현역인 점에서 저는 감점입니다. 성관이는 그게 감성이라고 했는데 저는 감성이 섞이려면 이제 옛 추억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인케스 이거 너무 거품이다. 하인케스 저도 거품설. 굉장히 좋아하지만 역으로 지금 약간 까는 게 아닌가. 너무 과하게 그렇죠. 말았다. 싶을 정도로 과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좀 가산점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거.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맨시티 팬이었으면 저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본인이 PSG 팬이기 때문에
어불성설의 느낌이 있다. 그리고 뭐 후보진도 너무 많은 고심을 했겠지만 제 성에는 너무 안 차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4점 드리겠습니다. 4점. 오, 4점. 와, 혹평치고 후하게 줬군요. 저희 한 줄 평은 형님 맨시티로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요? 이겁니다. 저는 점수를 좀 다르게 10점에서 시작해서 감점으로 했는데요. 일단 감점 요인들만 먼저 말하겠습니다. 좀 스쿼드의 정체성이 애매하다 생각해서 마이너스 1점. 그리고 마레즈 같은 선수는 베스트 11에 들어갈 선수가 아니다. 어떻게 11을 꼽든 뭐 한 알제리 베스트 11 정도에 있는 정도다 해서 마이너스 2점. 그리고 제가 리버풀 팬이기 때문에 맨시티 선수가 너무 많은 게 좀 흠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서 마이너스 2점. 근데 이제 또 저랑 로버트슨 반다이크가 겹쳤기 때문에 거기서 1점 줘서 저는 6점. 6점. 저는 6점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은 파리 팬의 베스트 11이라고 보이진 않고 그냥 파리 상대로 잘한 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 줄 평.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이 이제 윤혁이 형 5.5점 나왔습니다. 5.5. 선방한 건가요? 처음이라 모르죠. 처음에는 모르죠. 이제 다음에 패널에 팀을 보고 평점을 내리면은 좀 알 것 같네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나우입니다. 나우의 베스트 11입니다. 네. 나우가 이제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팀은 좀 아스날의 근본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들. 먼저 골키퍼 케파 아리사발라가 매력적인 골키퍼죠. 자신의 주장이 있고 확실한 자신의 에고가 있는 선수. 항상 매력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비진 왼쪽 풀백 나초 몰레알 아스날의 레전드. 아스날이 힘든 시절에 함께 있어줬던 정말 멋있는 형. 그 다음에 이제 센터백 듀오 코시엘리와 베나이트. 아스날이 힘들 때 계속 힘들어요, 그 클럽은. 아스날의 후반을 책임져줬던 당시 에이스 코시엘리, 그리고 현재 아스날 가장 뛰어나는 상황에서 가장 멋진 활약 보여주고 있는 베나이트. 오른쪽 풀백 자랑스러운 울산의 자랑, 울산의 아이돌 설령우. 흑백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3명, 중앙 미드필더 3명. 현재 아스날의 중심 그라니트 자카. 그 다음에 과거 가장 사랑했던 선수 아론 램지. 그 다음에 아스날의 근본 제이크 위셔. 이렇게 3명이 꾸렸고요. 이제 공격진 3명. 왼쪽에 카카. 정말 매력적인 선수죠. 갑자기 이해할 수 카카. 없어요, 다들. 네. 그 다음에 이제 톱에 디발라. 파울로 디발라. 잘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외질. 넘버 10에 낭만이 있죠, 항상. 그 다음에 이제 후보진 살펴보면 토마시 로시츠키, 오. 야닉 카라스코, 마르키시오. 그 다음에 뭐 현재 우리 감독님 아르테타. 이건 좀 영리하네요. 좋습니다. 후보에 아르테타를 넣는. 감독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 이재성. 그 다음에 아스날의 리드의 파티노. 마지막으로 넘버 9 예스. 모라타. 이렇게 구성해봤습니다. 오. 이재성이 우리나라의 미래인가요? 현재이자 나이 많지 않아요? 이제 일단 골키퍼가 한 명입니다. 네. 케파가 벵거의 지시를 안 들을 걸 대비해서 그냥 한 명만 두는 건가요? 못 빼게? 뱅거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죠. 콘테 따위 말은 안 들어도. 그럼 나오라 그럼 나오나요? 나와야죠. 누구 넣나요 그러면? 콘테가 아니라 사리마를 안 들은 네, 거 아닌가요? 사리말을 안 들어도 뭐 뱅거가 키퍼를 서요? 케파를 뺄 사람이 아닙니다. 아 네. 사이가 좋아요. 그런가요? 그래요? 만나본 적은 있어요?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고 그런다고 소문이 있던데. 뭐 런던 지역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스날 팬들은 대부분 코실리 선수한테 그렇게 좀 좋진 마지막에 않은데. 좀 배신감을 느꼈다는 사람이 많은데 일단 본인의 베스트 11에 코실리를 넣었습니다. 아스날 팬들이 막판에 나갈 때 어머 저 새끼가 뭐지 미쳤나 했지만 이제 또 이제 사과도 했고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잘해줬기 때문에 이 미움정이 들어갔고 이게 생각납니다. 아직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후보에 센터백 수비진이 잘 없네요, 애초에. 이제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수비는. 아니죠. 이제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자카도 왼쪽 풀백 봤잖아요. 그렇죠. 네. 아르테타 센터백으로 돌릴 수 있고요. 마르키시오 수비진 다 가능합니다. 이재성 풀백 가능합니다. 전 이렇게 봅니다. 아, 문제 없다. 네,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포메이션이 이게 맞나요? 포메이션 4-3-3 근데 그 아까 외질 소개하면서 넘버 10의 품격인데 외질이 오른쪽에 쓰였잖아요. 오른쪽에 있지만 요새 바뀌었잖아요. 넘버 11인가요? 포메이션은 숫자 놀이일 뿐입니다. 아. 오른쪽에 위치하지만 중앙으로 파고드는 아. 그 빈자리를 설령과 오버래핑하는 와. 아름다운 그림이죠. 와. 근데 이제 수비가 외질 설령으로 우측면 수비가 가능한가요? 베나이트랑 램지가 이제 좁아지게 뛰어요. 그 설령 오버래핑까지 시키면은 한 15km 뛰어야겠는데요, 한 경기에. 코시엘리가 많이 벨레린 도망간 자리를 많이 커버해 봤습니다. 아, 경험 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느린 벨레린.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선수들의 신장이 좀 걱정이 되는데 헤딩 경합 같은 경우에 뭐 코너킥, 세트피스 수비라던가 네. 세트피스를 이용한 공격, 뭐 매질, 뭐 윌셔, 킥이 작할까, 뭐 킥 좋은 선수들은 뭐 디발라까지 많은데 세트피스로 득점이거나 세트피스 수비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저희는 네. 만들어 나갑니다. 크로스 올리지 않아요. 그런 하층민의 축구는 하지 않아요. 아, 뉴 사커. 네, 뉴사커. 수비 때도 걱정 없습니다. 케파가 공중볼 잘 잡으니까. 근데 만들어 나가는데 마지막이 램지면은 램지의 슈퍼 램지죠, 램지. 나는 미드필더 그래. 램지가 아닌 슈퍼 램지. 좋습니다. 뭐 은혁이 형 뭐 질문 있나요? 의외네요. 헨리가 이거 중간에 팀을 떠났다고 빼버린 건가요? 아. 아니요? 네. 후보로라도 넣었으면. 베르캄프도 없고. 근데 사실 저는 그 사람들한테 큰 그건 기회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질 때 입덕하셨잖아요. 외질 첫 시즌 입덕이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축구 처음 딱 본 게 카카였고 그다음에 외질 때 이제 본격적으로 본 거고 그래서 딱 맞다고 봅니다. 저. 그러면은 이제 또 평가를 한번 해보죠. 일단 뭐 이번에는 은혁이 형부터 한번 해볼까요? 개인적으로 저도 10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우선 케파를 너무 사랑해서 넣는 것까지는 좋은데 후보 키퍼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점하고 디발라를 좋아해서 넣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자리에 어떻게 해서 넣었어도 되지 않았나 하고 스트라이커가 애매해서 마이너스 1점. 뭔가 좀 조직력이나 색깔이 제 느낌하고 맞지도 않고 약간 근본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는 나우가 5점을 줬기 때문에 후하게 6점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줄 평이 있다면 모라타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조금만 더 보강을 하자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성관이. 저는 아까처럼 점수를 좀 쌓아가는 방식으로 하자면은 일단 감독 아르센 벵거 여기는 근본이 충분합니다. 근본도 있고 멋도 있고 실속도 다 챙긴. 맞습니다. 일단 벵거에서 일단 플러스 1점 들어가고요. 그리고 키퍼가 네, 이 선수인데 사실 저도 케파를 그렇게 싫어하진 않습니다. 케파가 뭐 싫어하진 않지만 좋아하지도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점수를 키퍼에선 줄 수 없고요. 수비진 뭐 아스널 팬이니까 아스널 선수들 있는 거 뭐 인정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설령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잘 알고 있어서 애착 인형이죠. 그래서 뭐 점수를 뭐 여기서 까겠다 이런 건 없고 근데 코시엘리는 저도 아스날이 힘들 때 얼마나 해줬는지 그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근본이 어느 정도 충만하다. 수비진에서 또 1점 드리고 자 중원 야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자카가 뭐 지금 뭐 충신이긴 하지만 자꾸 퇴장 갔다 온 것만 기억이 나가지고 그리고 램지도 또 전성 슈퍼 램지 땐 잘했어요. 근데 미드필더라서 네. 여전히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여기 누굽니까 이거? 카카. 윌셔는 솔직히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아스널 팬이고 네. 아스널에 어느 정도 뭐 애착이 있게 뽑았으니까 플러스 1점. 아, 그래서 지금까지 3점인데 자 일단 나머지 공격진을 보면은 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선수들입니다. 아하. 외질 이재성이요? 이재성은 이재성은 좋아. 오케이. 오른쪽 외질 외질 왼쪽 카카 둘 다 레알로서 못했던 아하.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아, 외질이 못했나요? 외지는 그래도 잘하죠. 어느 정도는- 잘했는데 그래도 좀 부상이라는 거 성이 안 차는. 성이 안 차는 그런 활약을 보여줬었고 특히 카카는 너무 유리몸이었죠. 카카는 그리고 디발라 유베에서 맨날 중요할 때마다 부상 당해놓고 자기 연봉 올려달라 하다가 땡깡 부리다가 쫓겨났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좀 제가 다 안 좋아하는 선수들이긴 한데 지금까지 3점을 줬지만 여기서 더 깎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하거든요. 근데 3점 이하는 좀 너무한 것 같아서 3점으로 끝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은혁이 형한테는 제가 좀 팀 근본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이 팀은 나름 근본이 있어요. 일단 본인이 아스날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스날 선수들을 꽉꽉 채웠는데 이 팀의 단점은 뭐냐? 강하지가 않아요. 약해요. 너무 약해요. 지금 윌셔, 램지, 자카 아까 성관이도 지적했지만 이게 뭡니까 이 세 명? 사실 아까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 팀은 그냥 메시가 혼자 있어도 다 뚫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약해요 지금. 그리고 디발라, 서령우, 모라타, 카카 본인의 나름의 취향을 반영한 픽이지만 너무 약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감점을 좀 주고 싶고요. 또 마르키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가산점 드립니다. 오. 그거 말고는 일단 서령우 이게 너무 과한 컨셉이 아닌가. 서류가 없으면 늘 사람이 없습니다. 우풀백이요? 네. 베린, 네? 토미안슨, 네? 옛날에 0304 때 아이비 한 명 넣어도 공사 때도 RB가 로렌이었는데 약점이었습니다. 바카리 사냐 어떤가요? 싸냐, 걔도 맨시티 갔잖아요. 그쵸. 어쨌든 서령우 선수 너무 과한 컨셉이지만 그래도 뚝심 인정 해서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점. 뭐 하시네요? 나름 좀 편의를 봐줬습니다. 한줄평 뭐죠? 한줄평 과한 컨셉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점수 주자면 그냥 스쿼드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요. 이게 11명 명단이 맞는가 싶을 정도. 이대로 경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못 나가죠. 네. 전성기라고 가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전성기여도 안 됩니다. 서령우의 전성기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궁무진해요. 서령우가 다니 알베스 정도로 큰다면 모르겠지만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요. 그 선수들도 사실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따로 평가하고 싶지 않고 마음에 들면 전 벵거 감독 좀 좋아했기 때문에 벵거가 있을 때 또 아스날 계속 4등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점. 4점. 예. 한줄평은 좀 제가 기다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별로 생각 안 나가지고 그냥 난잡한 스쿼드? 그 정도. 스쿼드. 벵거의 주름만 늘어날 것이다. 근데 개인적으로 어떤 팀이 아니라 제가 들고 온 팀으로 해도 이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평균을 한번 보면은 평균이 이제 4.5점입니다. 현재 꼴찌. 야, 2명 했는데. 그렇죠. 2명 중에 4점 꼴찌. 생각보다 높네요. 와, 제가 나오기 6점. 이제 은혁이 형이 점수 좀 후하게 줘서 좀 평균이 올랐어요. 내가 3점이 있어서 아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승현이의 베스트 11 한번 보겠습니다. 네.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베스트 11부터 하자면 골키퍼. 또 이제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키퍼죠. 잘루이지 부폰. 이제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500 클린시트 달성한 선수입니다. 지금 아직 현역이고. 그리고 백포라인은 왼쪽에 마르셀루는 그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그냥 좋아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막 나가고 하는 그게 좀 인상 깊었고, 센터백은 반다이크와 푸열. 반다이크는 진짜 반다이크 오기 전까지 리버풀 수비가 진짜 허수아비 마냥 불안했는데 리버풀 수비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준 1,000억짜리가 아니었나 싶고, 푸열은 또 이제 리더십 있고 멋있지 않습니까?
피케를 저는 바르샤 레전드로 만들어준 게 또 푸yor의 몫이 컸다 생각하기 때문에 푸yor 한번 넣었고, 오른쪽은 이제 알렉산더 아놀드. 좀 최근 좀 안 좋긴 하지만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고, 3미들은 모드리치, 핸더슨, 제라드인데, 핸더슨, 제라드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이 또 안필드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나를 안필드에 묻어달라, 이런 말도 했었고, 모드리치는 제가 사실 그렇게 별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에 좀 좋아지더라고요. 저 약간 좀 나이 많은 선수가 늦게까지 잘하는 걸 좋아해서, 부폰도 그렇고, 모드리치가 아직 잘하니까 85년생인데 지금도 레알 주전급이니까 모드리치 그래서 넣었고, 위에 이제 공격수는 메시, 제이미 바디, 모하메드 살라. 네, 메시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실발롱 고트 그 자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살라는 이제 리버풀에 전 이미 레전드가 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넣었고, 그리고 제이미 바디. 제가 약간 좀 스포츠가 항상 성적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레스터 같은 감동적인 동화도 있어야 스포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바디 개인의 스토리도 있고 득점왕도 먹었고, 최근에는 조금 못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전 굉장히 잘하고 좋은 선수라 생각해서 꼭 골 넣을 때 넣어주는, 그래서 바디, 스트라이커로 바디 선정해봤습니다. 그리고 후보에는 그냥 생각났는데 베스트 11에 밀린 선수들이었는데요. 키퍼는 알리송도 뭐 1,000억 넘게 비싼 키퍼였지만 충분히 돈값하고 있다 생각하고, 수비는 이제 뭐 김민재, 요즘 이제 나폴리에서 부동의 주전, 그리고 로버트슨, 그리고 미드가 이제 벨링엄과 이니에스타인데, 벨링엄을 넣은 이유는 이제 벨링엄을 넣으면 이게 그 리버풀 선수가 거의 과반수거든요. 벨링엄 리버풀 온다 가정했을 때. 그래서 벨링엄 꼭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 이제 이니에스타, 그리고 공격수는 이제 홀란드와 질라탄도 좀 비슷한 이유, 늦게까지 잘해서 캐릭터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팀 감독이 누구죠? 감독 위르겐 클롭입니다. 좋습니다. 리버풀 최고의 영입. 나름 탄탄한 밸런스입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 일단 선발 라인업은 좀 작고 빠른 선수인데, 이제 벤치에 좀 키 크고 그렇죠. 공격골 따줄 수 있는 장신의 스트라이커도 대기 중이고, 뭐 김민재 선수도 대기 중이고, 또 나름 어린 선수인 벨링엄도 좀 대기 중이고, 네. 나름 나쁘진 않는데 저는 좀 바디가 아하. 들어가야 되나 올타임에. 좀 각박하네요 사람들이. 저는 일단 지금 제일 이 스쿼드에서 거슬리는 게 아놀드. 아놀드가 사실 수비 못하는 풀백. 그냥 공만 잘 차는 풀백. 아니죠, 공격 잘하는 풀백. 공격 잘하는 네. 풀백이다 하는데, 사실 그럴 바에는 베컴을 풀백으로 두는 게, 베컴이요? 베컴을 풀백으로 둬서 그냥 옆에서 크로스 올리라면 얼마나 잘 올려줍니까? 아니, 베이컨 프리킥. 네, 그냥 베컴이 알아서 혼자서 킥으로 다 만들어줄 건데. 어차피 수비 못하는 건 똑같고. 근데 아놀드는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무궁무진하다. 그 베컴, 아놀드 나이 때 그때도 잘했죠 베컴은. 맨유의 근본이죠. 제일 잘했죠. 아놀드는 챔스 우승했습니다. 베컴도 챔스 우승했잖아요. 예, 베컴도 989 트래블. 베컴이 대단하네요. 베컴 발롱도르 2등까지 했어요. 그렇죠. 베컴 그 시대에. 생각도 안 했네. 제라드 있기 때문에. 위에. 제라드는 인정하겠습니다. 저 제라드가 좀 마음에 드네요. 그쵸. 제라드 싫어할 수 없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축구 팬이라면. 바디도 그렇고. 감명가요? 은근슬쩍 끼워 넣으시네요. 이거 나름 컨셉이 명확합니다. 그렇죠.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제 늦게까지 고령인데도 기량이 떨어지지 않고, 리더십 있고. 그렇죠. 리더십도 있고 팀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좋아한다는 면에서 마르셀로는 지금 올림피아코스에서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로버트슨이 있기 때문에. 마르셀로는 저도 약간 좀 컬러에 벗어나는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그 레알 막 3연패하고 3연패 전에도 그렇고 마르셀로 한참 잘할 때 약간 뿅 간 게 있어서 아직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네네. 메시를 사실상 제로톱처럼 쓰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클롭이 알아서 할 거기 때문에 예, 근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홀란드, 질라탄 이렇게 스트라이커가 두 명이 네. 나란히 벤치에 있는 거 보고 그래서 조금 의아해서. 홀란드 질라탄은 그 경기 안 풀릴 때 뚝배기 넣으라고 서브입니다. 서브. 네. 투톱 체제로 해서 네, 이제. 투톱으로. 오.
그렇습니다. 진짜 베컴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아놀드. 네, 아놀드. 좋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한번 내리자. 점수를 한번 매겨보죠. 은혁이 형부터 평가 한번 해주시죠. 아, 또 저부터요? 아니 뭐 나부터 하시죠. 그럼. 네, 나부터 해주시죠. 해주십니다. 아까 말했던 기준대로면 실제로 경기했을 때 강할 거냐 해서 한 2점 정도. 그다음에 근본력이 이 대각선으로 나눴을 때 있고 없고가 나뉘어요. 어느 쪽이 없는 거죠? 리버풀 아들이 많잖아요. 한쪽에는. 네, 그렇네요. 그쪽은 2점 그래서 주고요. 네. 총 4점. 음. 거기다 이제 한국행 쿼터 1명. 플러스 1점. 아. 5점 드리겠습니다. 5점. 5점. 음. 한 줄 평은요? 좀만 더 근본을 키웠다면 아. 음. 그다음에 성관이는 네, 일단 저도 부폰이라는 선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부폰 선수 잘하기도 하고 낭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폰에서 일단 1점. 그리고 부폰에 수비진. 반다이크 아놀드는 솔직히 제가 좋아하진 않고 네. 그래서 점수를 못 줄 뻔했는데 푸열. 푸열. 제가 레알 팬이지만 푸열은 아. 스페인 레전드, 바르샤 야. 레전드로서 일단 충분히 가산점을 줄 만한 그런 선수라고 생각해서 또 1점. 그리고 제 다른 분들은 뭐 마르셀로 뜬금없이 넣었다 네. 하고 좀 감정하실 수 있지만 마르셀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왼쪽 풀백입니다. 아, 마르셀로. 그래서 마르셀로니까 플러스 2점. 아우. 그래서 지금까지 4점이고요. 그리고 중원 제라드 핸더슨 일단 이 두 명은 리버풀의 근본이니까 예. 인정을 하고 점수는 딱히 제가 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점수는 차라리 모드리치 쪽에서 모드리치에서 또 1점 드리고요. 그리고 공격진 솔직히 바디 예. 낭만 있습니다. 아, 그렇죠. 바디 낭만 있고 뭐 바디가 뭐 여기 굳이 껴야 되냐 라고 많이들 까였는데 사실 옆에 메시 있으면 바디 껴도 됩니다. 떠먹여 줄 거다? 떠먹여 줄 거기 때문에 공격진도 뭐 무난히 잘 뽑으신 것 같아서 1점. 감독까지 클롭이지 않습니까? 네. 클롭 솔직히 저도 뽑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클롭에서 또 1점. 그리고 후보진은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김민재 빼고. 김민재를 욕할 순 없고요. 네. 그래서 뭐 김민재가 그래도 있으니까 감점은 안 하겠고. 그러면 여태까지 몇 점이죠, 총합? 몇 점이었죠? 키퍼 1점, 수비 3점, 미들 1점, 그리고 공격진 잘 뽑아서 1점, 감독 1점. 감독 1점. 그래서 총 7점. 아, 고득점입니다. 제 한 줄 평은 뭐 메시 있으면 다 이겼다. 아, 저는 이제 마르셀로 바디 마음에 안 듭니다. 아놀드 마음에 안 듭니다. 반다이크 마음에 안 듭니다. 푸율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그런가요? 아, 오. 푸엄마를. 핸더슨도 딱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라드? 솔직히 저는 램파드 스콜스가 더 좋아합니다. 오. 메시? 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선수가 있나요? 살라 역시 안 좋아합니다. 부폰도 안 좋아하고. 실은 제 개인적인 취향의 11명이 한 명도 안 좋아해요. 오. 그렇지만은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망점을 줄 수는 없고 예. 나름 스타일도 있고 그리고 뭐 후보의 선수들 중에서도 딱히 취향이 든 선수들이 한 명도 없어서 5점 이상 주기 힘든데 감점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4점 드리겠습니다. 제 스타일 안 맞는다. 4점. 4점. 한 줄 평은요? 한 줄 평은 진짜 안 맞는다.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점수를 엄청 후하게 주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참 해서 저는 일단은 감독에서 그냥 위르겐 클롭을 저는 개인적으로 능력은 인정하지만 평상시에 너무 말이 많아요. 막 왜 그런 아틀레티코한테는 왜 그런 스쿼드를 가지고 왜 그런 축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경기장에 대해서는 디 스테파노 경기장을 무례하게 말했다가 사과를 하고 이제 내년에 이스탄불에서 보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감점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클롭이 나름 명장인 건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이번엔 채점 방식을 약간 바꿔봤는데요. 네네. 후보에서 최대 2점, 그리고 여기 네 줄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각 줄마다 2점, 최대 2점씩 주는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네. 우선, 부폰, 골키퍼,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제 최고의 마음속 키퍼는 카시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1점만 주겠습니다.
그리고 수비수는 반데이크, 푸열 정말 마음에 들고 마르셀로 마음에 들지만 아놀드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점만 주겠습니다. 중원에서는 개인적으로 핸더슨, 제라드와 모드리치의 조합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근본을 부정할 수는 없어서 2점 드리겠습니다. 중원에서 2점. 네. 하지만 공격은 개인적으로 제가 점수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디까지는 물론 괜찮다 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살라 선수를 너무 안 좋아합니다. 근데 메시가 있는데요? 메시가 있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 저는 이 둘이 약간 있는 게 조금 맞지 제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그런 것 같고 차라리 그냥 마네나 아님 바디를 스트라이커에 메시를 오른쪽 윙에 넣고 네. LW에 차라리 마네나 그런 선수들을 아. 넣었으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해서 점수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네네네. 후보지는 스트라이커 2명에 대해서는 워낙 설명을 잘 투톱 체제로 가겠다 설명을 잘 해주셨고 또 알리송 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키퍼고 로버트도 제가 넣었고 벨링엄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1점 드려서 총 5점입니다. 오케이, 5점. 아, 평균 5.25점. 오, 오. 높은가요? 아, 그냥 적당한 점수 아닌가? 그렇죠. 현재 2등입니다. 네. 2등인가요? 5.25점이? 네. 4.5는 어떻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오늘 3명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3명의 스쿼드도 얘기를 해볼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코너 나만의 베스트 11 여기까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코너 다 마무리해봤습니다. 아까 중간에 얘기했듯이 저희가 휴방을 2주 하고 와서 오랜만에 분위기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름 녹음 분위기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월드컵이 이제 13일 남았습니다. 다다음 주 녹음이면 이미 월드컵이 시작됐을 테니까 그때 또 축구 열심히 보면서 월드컵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름 마지막 코너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코너인데.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좀 남 깎아내리는 코너가 혹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아쉽게도 준석이가 좀 불참할 것 같은 그 얘기가 와서 다음 주에도 5명이 녹음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열심히 재밌게 녹음해서 재밌는 녹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FC 한양 23화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